Another price change for Tesla. The EV maker has now added lower cost options for its Model X and Model S cars, now $10,000 less than the previous base prices. And this comes after Tesla made previous price cuts in China earlier this week. This is not a big part of their sales. These two models only accounted for about 3.4% of their sales, I believe, last quarter. And so this is not a huge thing. It's just more directional here that we have. 안녕하세요. 테슬라는 전기차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를 시키면서 시장 점유율 경쟁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모델 3랑 Y가 아니죠. 모델 S랑 X 고가 차량의 모델들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무려 $10,000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든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전기차 고가 시장도 본격적으로 파이를 먹어가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같은 기업들은 당연하게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모델 S의 주행거리를 조금 떨어뜨리면서 $78,000 이 가격대면 기존 내연기관차를 모는 고객들도 충분히 전기차로 데리고 올 수 있지가 않을까요?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269마일로 낮추고 $88,000. 결국 테슬라의 판단은 주행거리보다는 가격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판매 대수를 계속해서 폭발시키겠다라는 전략인데요. 그리고 기가 상하이에서 본격적으로 모델 3 하이랜드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8월달에 생산 목표치가 7,000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기존 모델 3의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시켰던 것이 아닐까요? 7월달에만 해도 테슬라의 평균 거래 가격이 $54,000 엄청나게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죠.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오른 편인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가격 인하를 보여주는 것이 테슬라잖아요. 왜 테슬라가 이것이 가능하냐면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같은 $50,000대 차량, 물론 BMW 3 시리즈 렉서스 차량이 충분히 구매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모델 3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기존에 전기차 구매 예정이 없었던 분들도 차량을 알아보다가 전기차로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피스커 같은 경우에도 결국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이것은 시간 문제라는 뜻이겠죠. 점차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10년 전에만 해도 테슬라의 가치와 포드와 GM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났죠. 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가치와 포드와 GM을 합친 가치,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익 구조라고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일론 형께서는 FSD 테스트 드라이브로 오늘 밤에 가신다라고 하는데 현재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갖춘 기업 정말로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이 테슬라 밖에 없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까지 자율주행이 100%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인데 이 가격 경쟁을 주도하는 기업이 현재 테슬라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F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퍼레이션 팀들을 계속해서 리크루팅 하고 있죠.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중국 FSD는 아마도 연말 정도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럭셔리 전기차 세단 같은 경우에는 모델 S보다 포르쉐 타이칸이 더 잘 팔리고 있죠. 결국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포르쉐 브랜드 명성을 집어삼키지 않을까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베트남의 전기차 빔페스트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전기차인데요.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모델 Y급으로 정한 것 같죠. 하지만 기술력이 답이 없죠. 배터리를 82kW 팩을 넣었는데 주행거리가 207이라는 것은 지금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GM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전기차를 제대로 한번 작동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허머 EV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 여러 나라 곳곳에 투자가 들어가면서 테슬라 2천만 대 생산을 향해 현재 순풍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확실하게 지금 나스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본다라면 테슬라, 엔비디아, AMD, 결국 핵심 키워드는 AI가 아닐까요? NVIDIA remaining a top pick for Morgan Stanley. Analyst Joseph Moore noting the stock is at a good entry point given the recent sell-off. This coming as investors also look ahead to the company's upcoming earnings report. It comes on August 23rd.
Looks like they're not taking his advice this morning, though. No, that quarterly data center revenue was one of the parts of their thesis for the reason why they reiterated and remained so bullish on the stock here. 그리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중동 쪽에서도 엔비디아의 칩을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요. 중국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중동이 되었던 지금 다들 엔비디아의 GPU를 원할 수밖에 없죠. 미래가 AI인데 엔비디아의 칩이 없으면 이거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여기 부분의 상승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미래는 AI에 대한 지출은 계속해서 급등을 할 것이고 엔비디아의 미래는 데이터 센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당당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죠. $500. UBS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540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500가 못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I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소평가를 하는 것이죠. 골드러시 시대 때 삽을 팔았던 분들이 떼돈을 벌었는데요. 지금 메타가 되었던 구글이 되었던 마소가 되었던 결국 AI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그러려면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한 것이겠죠. 지금 빅테크 기업에서 맨날 하는 말이 생성 AI,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거기에 필요한 GPU 시장의 80% 이상이 엔비디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수많은 유명한 기업들, 중동뿐만 아니라 지금 다들 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도 나스닥 하락 때 엄청난 방어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 AI 시대에서 충분히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매출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고요. 큰 손들은 오히려 아마존과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빅 베팅을 걸고 있죠. 엔비디아는 여전히 확실한 위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월가의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적어도 $500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지만 역시나 단기적인 움직임은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숫자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소로스와 같은 큰 손들은 계속해서 엔비디아, AMD 투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탑픽으로 현재 꼽고 있죠. 결국 AI에 대한 밝은 전망을 보신다라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셔닝을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But my mission is to make electric cars higher tech, more efficient so they can go further with less battery. And because the battery is the biggest single cost item on an electric car, that's going to drive down the price. And that's why we will be able to make the next generation of Lucid cars more affordable because we can make them with smaller battery pack than anyone else. And that's the big ticket item for making an EV. 그리고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럭키하죠. 지금 순수 전기차 기업들 파산하고 돈 없어서 죽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요. 돈 필요하면 오퍼링 놓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수혈을 해주고 있잖아요. 현재 PIF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루시드이고요. 2분기 때도 루시드 주식을 꽤나 많이 샀죠. 왜냐면 루시드는 돈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돈 필요해 하니까 사우디 형께서 이렇게 추가 구매를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뱅가드 같은 큰 손들도 루시드 그룹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요. 2분기 때 이번 공시를 보시면 25%가량 지분율을 올렸죠. 결국 루시드가 이런 돈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기차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미래를 보고 큰 손들은 베팅을 하는 것인데요. 정말로 완벽한 하드웨어 기술력을 보여주는 루시드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파트너십이 최종적으로 엔비디아가 될 확률이 지금 거의 95%가 되고 있죠. 현재 그래비티 역시나 엔비디아 드라이브 체제 속에서 완성이 될 것이고 에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데요. 팍스콘 역시나 자율주행 부분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그리고 팍스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만든 전기차 시어랑 같이 전기차를 만들죠. 그런데 오늘자 뉴스에서 사우디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엄청나게 사는 만큼 사우디가 AI 연구에 있어서 지금 거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루시드의 자율주행은 엔비디아가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고 대박 계약은 애플카의 파워트레인, 모터, 배터리 패키징 이런 거 공급 계약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피스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마일 주행거리에 1000마력 38만 5천 달러 전기차를 2026년에 내놓겠다라고 하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는 자체 생산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화려한 스펙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좋은 전기차를 만들
만들려면 첫 번째 조건이 인하우스 자체 기술력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중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확실하게 먹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하이엔드 전기차 시장은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는 지금 기회를 통해서 루시드 에어로 점점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데요. 과연 루시드의 주가는 올해 $5로 갈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15로 갈 것인지, 결국 모든 것은 판매 대수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것인데요. 내년부터 계속되는 주가 상승이 나오려면 에어 플러스 그래비티 판매 대수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중동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반드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이는 엔비디아와의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이 부분이 반드시 루시드 에어의 판매에 순풍을 불어다 줘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술주들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레드부시에서는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참고로 팔란티어를 만든 피터 틸 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대박 인베스터죠. 페이스북에, 페이팔에, 스페이스X에, 그리고 지금 베팅을 건 것이 팔란티어인데요. 현재 팔란티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S&P 500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이고, 결국 여기에 들어간다라면, 결국 이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한다라면 팔란티어의 주가는 진짜로 다 때려 부수고 올라가게 되어 있죠. S&P 500에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커야 되고 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S&P 500 편입에 고려되는 시점에서 얼마만큼 시장에서 AI 테마에 열광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통 S&P 500에 편입이 되고 나면 엄청나게도 많은 펀딩 자금이 들어오면서 단기간 주가 상승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테슬라가 4분기 연속 흑자가 났을 때부터 S&P 500 편입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왔죠. 지금 팔란티어가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한 상태고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흑자가 달성이 된다라면 S&P 500 편입 뉴스들은 계속해서 올라올 것인데요. 테슬라가 2020년 12월 21일에 편입이 되었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가 잠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대폭발이 일어났었는데요. 물론 S&P 500에 편입이 되고 지금 마이너스가 된 기업들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플러스이고요. 특히나 10,000%, 5,000%, 30,000% 엄청난 주가 대폭발이 일어난 기업들이 현재 있잖아요. 결국 팔란티어에게 있어서 S&P 500 편입은 그야말로 대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팔란티어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셋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과정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심플하게 체크를 하면 되죠. 계속해서 파트너십이 나오는지, 파트너십이 계속 나온다라면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엄청난 미래 성장이 있는 AI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의 5년 뒤, 10년 뒤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그다음 파운드리, 아폴로, 그리고 AIP 수많은 기업들은 결국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